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33평형 한 채가 조용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3억 3,600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부동산 거래일 수도 있지만 그 집은 1952년생 여성 강미선 씨에게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졌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잃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년이 채 되지 않았죠. 강미선 씨는 일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야말로 일산 토박이었습니다. 백석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모두 이 지역에서 나왔고 대학은 형편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이른 나이에 서울 종로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직해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죠. 오전 6시 반이면 일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종로까지 1시간 남짓. 겨울엔 어둠을 가르고 여름엔 땀을 식히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강미선 씨는 학창 시절부터 야무졌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지만 책보다 계산이 빠르고 손이 부지런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방과 후엔 어머니의 김밥 장사를 도왔고 주말마다 인근 아파트 청소도 도맡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미뤄야 했을 때도 울거나 투정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20살 무렵 종로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갔고 처음엔 복사와 팩스를 돌렸지만 몇 달 지나자 전화응대, 고객 대응까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시절 만난 사람과 결혼도 했지만 아이 하나를 낳고는 이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벅찼지만 손에 익은 일과 규칙적인 생활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늘 그녀를 신뢰했지만 급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숨 돌릴 틈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병환으로 쓰러졌을 땐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주변 도움 없이 버텨온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사기 시작할 때도 강 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산 집값은 오르기보단 떨어지는 일이 많았고 특히 마두동과 백석동처럼 오래된 단지들은 오히려 하락세가 뚜렷했죠. 그녀는 그걸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야. 전세가 답이야. 그렇게 그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전세로만 살았습니다. 그 선택이 현명하다고 믿었고 실제로 목돈도 조금씩 쌓을 수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은퇴 후 다시 일산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두동의 낡은 아파트 전셋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식도 독립했기에 더 이상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엔 책을 읽는 단순한 삶이었죠. 내 집 하나 없이 늙는다 해도 후회는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린 건 2021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마두동 전셋집은 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식사동 새 아파트는 5억 넘어도 매수 대기자가 줄 섰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앱을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모두 지금 사면 바보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번엔 진짜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물이라는 걱정보다는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강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한편으론 이제라도 내 집 한 채 가져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 안에서 솟구쳤죠.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살고 있던 마두동 전셋집을 정리하고 예금을 깨서 3억 3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부족한 1억 8천만 원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동 은행마을 단지에 33평형 아파트를 5억 9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양 구조의 햇살 잘 들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도서관과 관공서 마트가 모두 도보권에 있는 입지였습니다. 특히 은퇴한 그녀에겐 인근에 동국대와 동국대병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식사동 은행마을 단지는 위치적으로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오래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양 위주의 설계 덕분에 채광이 좋았고 단지 앞엔 경전철 신설 계획도 흘러나오던 때라 이 정도면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삿날 그녀는 새로 들인 이불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늦은 감격이 밀려왔죠. 벽지에 손수 풀칠을 하고 싱크대 문짝에 스티커를 붙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늦었지만 안정된 노후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끔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이제 어디 안 옮겨도 되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빌려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예단, 예물, 전세보증금, 혼수 끊임없는 요청에 그녀는 결국 저축은행 문도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만으로도 감당이 벅찼고 연체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연 소득은 약 2,600만 원. 노령연금과 시간제 근로로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초반엔 버텼지만 곧 한 달 월급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카드값이 밀리고 각종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혼잣말로 이게 내가 바라던 내 집이었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024년 가을 은행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야 진짜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멍하니 들리는 거실에서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2025년 봄 그녀의 아파트는 3억 3,6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초 매입가보다 1억 7,300만 원, 약 34%가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고 그녀가 투입한 최초 자금 3억 3천만 원 중 무려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은 온데간데 없고 일산에서 아파트 전세 살 돈도 안 남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마두동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고시원 방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식사동 아파트의 거실에서 봤던 햇살과는 달랐습니다. 작고 눅눅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새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전기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녀는 맞은편 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번을 스쳐가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책 제목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 여성 역시 식사동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긴 경험이 있었고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주 같은 요일에 도서관에서 마주쳤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했고 차가운 세상에도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함께 김밥을 나눠 먹던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살리네요. 지금도 강미선 씨는 도서관에 갑니다. 여전히 원룸에 살고 여전히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엔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비록 내 이름 적힌 집은 다시 가질 수 없을지라도 그녀는 그보다 더 단단한 걸 손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감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말이죠.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